윤소영님. 어떤 코치를 받으셨나요? 제가 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답을 쓸 때 막 글로만 남발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주어졌을 때 글로만 답을 써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글로만 쓰니까 저도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글은 한계가 있잖아요. 얼마큼 작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이템을 많이 써야 되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근데 글로만 써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막 쥐었다든지 쓰니까 스토리도 엉망이고 그냥 답을 봤어도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 답안지가 답답해서 제가 좀 약간 조금 이제 오버해서 좀 정신이 나갈 정도로 답답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꿔서 단면도 그림, 아니,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으로 어제 하나씩 뽑아서 답안 쓰는 거 이런 거를 캐치해 주셨고 그걸 배워서 제가 제 걸로 만들었어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단면을 그리는데 안 그려보니까 저 글로만 썼는데 그런 사람이 그 글을 그림화해서 이 답을 쓰는 거는 벌써 이게 제가 이렇게 계속 그려봤더니 단면을 계속 연습시키셨는데 단면을 치니까 이 단면을 치는 사람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모든 글을 그 단면 안에 함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축시켰던 그 단면을 내가 서술에서든 용어에서든 답을 거기서 끄집고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연습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그래도 해보니까 왜 이거를 시키시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답 쓸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써나갔습니다. 서술도 마찬가지고 답 3페이지 어떻게 채우지라는 생각보다 문제를 딱 받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단면을 연습을 했고 제가 그 전체 공정에 대해서 단면을 그리는 거를 전체 현장을 그리는 거를 제가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 큰 A1도 있고 내가 보통 A3를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전체 통공사부터 시작해서 건물 마감까지 전체 단면을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씩 뽑아서 이제 써보는 거 키워드를 써보고 이 공사일 때 근데 토공사 할 때는 그냥 토공사만 집중을 하세요. 그냥 흙 파는 거, 흙 막는 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흙 파고 흙 막는데 계측도 들어가죠. 또 뭐 거기에서 물도 있죠. 토합, 그 다음에 뭐 수압 이런 거 문제도 있으면 토합 개수 뭐 이런 거 다 줄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유추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답을 써봅니다. 나만의 답안지를 작성해 나갑니다. 예, 답을 쓸 때 그냥 편리하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답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답안지조차도 똑같이 쓰면 눈에 안 띄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답을 구사해야 돼요? 그 특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홍 교수님이 정말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잘 아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시고 거기에 맞는 나하고 연결했을 때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난 이런 식으로 확실히 답을 잡아나가야겠다라는 거를 계속 써보시고 그려보시고 계속 훈련을 하시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쓰고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죠. 그 서브노트를 그러면 만나셔서 다시 또 쓰셨나요? 아니면 서브노트? 서브노트를 보시더니 하셔가지고 서브노트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수님 뭐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숙제로 받고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그게 저한테는 서브노트가 돼요. 교수님이 이렇게 코치해주시고 이렇게 해봐라 하는 거는 저는 반드시 해봤습니다. 그림도 꼭 해봤고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이제 문제를 요 식당에서 제 동기들하고 요 식당에서 매일매일 시험을 쳤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서브노트로 자산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체킹을 하고 내가 빠진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해놓고 다음에는 그걸 놓치지 않고 한 번씩 써봤어요. 내가 거기에서 답을 시험을 쳤는데 거기서 놓친 부분들 많잖아요. 많거든요. 키워드 이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 많아요. 근데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놓고 다음에는 그걸 반드시 써봤어요. 왜? 내 걸로 만들어야
그걸 그냥 체킹만 하고 그냥 버리면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답안 작성할 때는 그걸 반드시 써봤던 그것이 쌓이고 쌓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 정도 하셨나요? 교수님 만나고 교수님 만나고 네. 나서요. 교수님 한 10번 정도 하면서 한 석 달 된 것 같아요. 네, 석 달 정도 돼서 교수님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좀 이해가 좀 어렵잖아요. 차원이 높으시니까 저는 차원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처음에 상당히 멘붕해서 그래서 교수님 내가 답안 쓰면서 교수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막 그러면 교수님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나? 교수님 그냥 던지셨는데 내가 잘하고 있대 그러면서 저는 착각가지고 내가 잘한대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그래서 써놨습니다. 네. 영어는 몇 개를 맞았다는 건 어떤? 몇 개 정도를 문제들을 또 써보고 하셨는데 완성도 있는 답을 기준으로 네. 영어는 몇 개 정도 만드셨고 서술은 몇 개 정도 문제를 이렇게 다루셨는지. 이 정도 쌓여 있어요. 그럼 이 정도 쌓여 있는데 문제도 썼지만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했잖아요. 저 무조건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무조건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구질구질하게 절대로 그림을 안 그려요. 깔끔하게 그려요. 정확한 거. 네. 구질구질한 거는 내가 연습할 수 있어요. 근데 연습도 차츰차츰 정확하게 섹션을 깔끔하게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막 구질구질하게 엄청 많이 박아놓는 사람도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박아놓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냥 깔끔하게 중요한 이펙트만 넣는 거. 그런 연습을 근데 계속 하시다 보면 내 연습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총론 부분에 그림이 네. 어떻게? 총론 부분에는 표 이런 걸로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글로만 하지 않고 그림이 안 나온다. 근데 저는 총론 폼이잖아요. 근데 잡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 10개가 안 맞춰지면 잡아야 되거든요. 그냥 표로 그렸어요. 어떻게든 표도 그림이 글만 있는 답은 하나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번에는 섹션을 넣었습니다. 그림 참조하실 때 네. 생각만 가지고 하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네. 여기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참조하면 어떤 거? 여기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있죠. 그걸 맞잖아요. 예. 여기는 전체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엄청 많이 따라줬어요. 네. 이거 엄청 많이. 얘는 거의 한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단면 그리신 네. 것들이 뭐 이런 A4 용지로 있으면 여기에 그냥 아예 꽉 차게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A1에 그렸어요. 아예 원해가 A3에 많이 그렸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A3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직접 문제를 풀 때는 여기다가 하고 최대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문제에 맞는 부분만 섹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그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걸로